네, 자, 이제 이론 수업. 자, 이론 수업. 자, 5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 이제 회사 안전법인데, 자, 우선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 강의가 이제 가장 최근 강의겠지만, 좀 더 이제 날짜가 또 지나고 오면, 자, 맨 아래에 이제 누적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신 강의가. 최신 강의 좀 봐주시고. 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법률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서에 자, 이렇게 이제 뭐 네모 박스로 이제 보충으로 제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론서 맨 아래 보시면 가령 옆에 이제 뭐 대한민국 선박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각 호에 따른 자, 선박을 말하는 대로 뭐 그 다른 법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대통령령, 또 뭐 해양수산부령 이렇게 이제 지칭되거든 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죠. 자, 그 밑에 이제 뭐 보충 박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수업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완급 조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항상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론서와 그다음에 요약집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할 거니까 뭐 요약집에서 이제 봐야 될 내용은 제가 이제 요약집 바로 이제 몇 페이지를 펴서라고 바로 진행할 테니까 하여튼 같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오늘 오프라인 분들은 제가 이제 프린트물 나눠줬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1장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본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시험에 이제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이 뭐 주체, 뭐 시행권자, 그다음에 뭐 조치권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뭐 해양수산부 장관,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 일에 관련된 이런 이제 법을 배우다 보니까 회사 아니야, 회사. 그죠? 자, 회사 법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떤 법을 이렇게 시행하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주체를 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그 주체가 대부분 뭐 해양수산부 장관, 그 밑에서 일하는 뭐 지방해양수산청장,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해양경찰청장,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지방해양경찰청장, 뭐 해양경찰서장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주된 주체가 이제 누구냐라고 좀 궁금하신다면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옆에 자, 해양수산부령을 좀 봐보세요. 해양수산부령. 자, 그러면 자, 이 법의 주체는 대강 누구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도맡아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그 행정부에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짠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런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힌트를 좀 얻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쭉 가볼게요. 자, 목적 보겠습니다. 자, 1조 목적. 자, 해사안전법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 법령의 이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다 일에 관한 뭐 안전이죠. 그죠?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자, 이게 목적이 되겠는데 좀 세세하게 볼게요. 자, 이 법은 선박의 이제 안전 운항을 위한 다 안전이죠. 안전, 여기도 안전. 그리고 자,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여기도 이제 안전. 그래서 자, 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 이런 체계를 만든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든 위험과 이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자, 해사 안전 증진. 여기서 말하는 해사는 바다 일에 관한 안전이 되겠죠. 자, 해사 안전 증진과 그다음에 교통에 관한 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교통에 관한 이바지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육상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뭐 도로 안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바다에도 우리가 이제 해상 교통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뒤에 이제 해사안전법 뒤 부분 가보시면 자, 바다 일에 관한 저런 이제 교통이 있죠. 자, 교통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해상교통법 이렇게 이제 옛날 지칭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사안전법에 다 이제 흡수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교통에 관한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자, 종종 한 번씩 기출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려울 게 없다. 그냥 법의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연상을 좀 해보신다면 아, 해사안전법이니까 바다 일에 관한 뭐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연상을 좀 하시면 되겠다. 자, 밑에 이제 정의 볼게요. 자, 해사안전관리는 넘겨버리시고 자, 선박 보겠습니다. 자, 선박이란 자,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배입니다, 배. 그죠? 그래서 이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자, 동그라미 이제 모든 종류의 자, 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사용할 수 있는 자, 모든 종류의 배가 되는데 다만 자, 괄호 안에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 되어 있어요? 자,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 항공기와 자, 수면 비행 선박을 자, 포함 동그라미 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온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한다. 그 반대 개념이 제외한다죠. 그죠? 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종종 이렇게 이제 맞는 선지 또는 틀린 선지로 출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뭐 당연하죠. 모든 종류의 배니까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밑에 이제 수상항공기 갑니다. 자, 수상항공기와 이제 수면비행 선박의 이제 정의가 각각 이제 좀 헷갈릴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를 한 번씩 보긴 했습니다. 자, 이 수상항공기는요, 말 그대로 항공기야. 헷갈리면 안 돼. 뭡니까?
비행기, 항공기인데 물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한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게 부표같이 생긴 이제 다리 달려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항공기는 항공기인데 이렇게 이제 뭐 발 위에 이제 뭐 부표 같은 거 달린 이제 그런 항공기 맞죠? 좀 이상합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 달릴 거예요. 여기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 달려고 실제 날개가 달려서 이제 이렇게 물 위에 날다가 또 이제 하늘 날다가 다시 이제 물 위에 이제 착륙하는 이런 비행기들 봤죠? 그죠? 그래서 봤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 수상 항공기가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수면 비행 선박입니다. 선박. 자 이거는 항공기야, 선박이야. 선박이야, 그죠? 자 선박인데 물 위에서 살짝 뜹니다. 살짝. 아예 날지는 못해. 어떻게 살짝 뜬다. 그죠? 그래서 살짝 뜨는 자 그런 이제 선박을 바로 우리가 이제 수면 비행 선박이랍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항공기는 아예 이제 날 수 있는 거. 자 수면 비행 선박은 선박인데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살짝 날개 비슷한 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짝 뜨는 거,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 수면 비행 선박이라 한다. 그래서 수면 비행 선박은 아예 날진 못하고 자 수면에서 뭐 2, 3m 정도 이렇게 살짝 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운항하는 것들을 이제 수면 비행 선박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정의 또 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수상항공기 가볼게요. 자 수상항공기는 자 포커스를 뭐에 맞춰야 된다고? 항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가 되겠다. 자, 밑에. 자, 수면 비행 선박은, 자, 이렇게 이제 표면 장력 효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표면 효과라는데, 자, 수면 가까이에서 비행하는, 자, 동그라미 뭐다? 선박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단어에서 이렇게 이제 유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대한민국 선박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선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박법에 따른 그 선박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선박이랍니다. 이거는 추후에 나중에 이제 선박법을 배울 때, 자, 그때 이제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위험 화물 운반선 보겠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자, 선박은 선박인데 뭘 싣고 다닌다? 위험 화물을 싣고 다닌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자, 위험 화물은, 자, 내용상에, 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위험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화물창이죠. 우리가 이제 화물을 담고 다니는 공간은 이제 화물창, 뭐 창고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물창인데, 자, 그 안에 뭘 싣고 다녀? 자, 위험 화물을 싣고 다닌다. 그래서, 자, 어디에서 정한다? 자, 해양수산부령이죠. 그죠? 해양수산부령이니까 시행, 뭐겠어요? 규칙이겠죠. 그죠? 이제 시행 규칙 밑에 쭉 보충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화약류 뭐 300톤 이렇게 쭉 있는데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거대선 갑니다. 자, 거대선은 여러분들이 자, 길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거대선 몇 미터 기준? 200m 기준. 자, 200m. 자, 암기를 좀 해주시고. 자, 밑에 이제, 자, 고속력이 나오죠. 자, 몇 노트 기준? 자, 15노트 기준. 그죠? 요거는 항상, 자, 숫자 나오는 거는 족족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뭐 제가 달리 뭐 이해할 필요가 없죠. 자, 암기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동력선과 범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동력선은 말 그대로 뭐가 달렸어요? 모터가 달린 거야. 그죠? 자, 모터가 달려가지고 뒤에 이제 프로펠러로 또는 이렇게 이제 뭐 기계적인 추진력을 얻어서 이제 운항하는 선박이 바로 자 동력선이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배는 배인데, 자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계적인 추진 이제 프로펠러도 있을 것이고, 자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돛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돛. 요것도 이제 같이 있는 선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동력선이라는 것은 자 이 둘 중에 자 주로 이제 뭘 쓰면 기계적인 추진력을 쓰면 이거를 이제 동력선을 지칭하겠고, 자,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 이건 거의 안 써요. 주로 이제 돛을 쓰면 이제 뭐라 한다? 범선이라 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가까이 이렇게 자, 동력선과 범선을 구분합니다. 자, 볼게요. 자, 동력선은 자, 기관을 사용하여,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모터, 프로펠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다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서조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라 한다? 단서조항. 이 단서조항의 정의는 뭐냐면요. 자, 예외. 자, 예외나, 자, 이 법률에 따른 이 조건 있죠. 자, 조건을 이렇게 이제 따로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단서조항이랍니다.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동력선에 따른 이제 단서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종종 이제 출제가 됩니다. 볼게요. 자,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 할지라도, 돛 있죠? 돛이 있습니다. 자, 주로 뭘 사용했을 때? 기관을 사용한다면, 자, 이거는 자, 뭘로 본다? 동력선을 보겠다.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범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밑에, 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볼게요. 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자, 그물, 낚싯줄, 자, 트롤망. 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조종 성능을, 자, 동그라미, 제한했을 때. 그죠? 자, 조종 성능을 제한했을 때. 자, 이때에서야 비로소, 자, 뭐라 표현한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물고기 낚는다고 모두 다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 물고기 낚는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조종 성능을 어떻게 했을 때? 제한했을 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어로 작업 때문에, 자, 배가 마음대로 못 움직일 때. 자, 이때서야 비로소 뭘 한다? 조종성, 다시, 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하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조종 불능선 갑니다. 자, 불능. 자, 어떤 표현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조종 불능선이란, 우리가 이제 배가, 자, 뭐 기타 고장이라든가, 자, 이런 사유로, 이렇게, 자, 배를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배를 뭐라 한다? 조종 불능선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배가 이제 고장났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배를 운항을 할 때, 자, 가장 중요한 요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자, 배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배가 있고, 자,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 이렇게 이제 타가 있습니다. 자, 프로펠러는, 자, 뭘 만들어낸 거야? 자, 추진을 만들어낸 것이고, 자, 타는요, 자, 방향 전환을 해는 이렇게 키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방향 전환. 그죠? 요거는 뭐,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들이라 표현하면 되겠죠. 자, 핸들 요거는 이제 엔진이 되겠는데, 뭐, 요게 이제 고장났습니다. 앞으로 못 가. 못 가죠? 자, 여기 이제 키가 고장났습니다. 자, 우리가 뭐, 키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돼요? 방향 전환 못 하겠죠. 뭐, 핸들이 고장난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 이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이제 조종 불능선에 좀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자, 그 밖에 이제 사유로 이렇게 이제 조종할 수가 없을 때, 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고장난 겁니다. 그죠? 고장나서 다른 선박을, 자, 피할 수가 없는 선박. 자, 이런 것들도, 자, 조종 불능선 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조종 제한선 볼게요. 조종 제한. 자, 요건 뭐냐면, 자, 이 선박은요, 고장은 아니겠다. 고장은 아닌데, 뭐가 있냐면, 자, 이 조종 제한선은요, 자, 고장은 아니다. 자, 뭐라고 있는 선박이야?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작업 때문에 내가 마찬가지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선박이 바로 뭐가 되겠다? 조종 제한선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종 불능선은, 자, 한 가지 키워드만 생각합시다. 자, 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선박을 피할 수가 없고, 자, 조종 성능 제한 선박은 고장은 아니야. 다만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선박이 바로 조종 제한선이 되겠다. 알겠죠? 자, 내용 볼게요. 자, 조종 제한선이란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동그라미다.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죠? 작업 때문에, 자, 다른 선박의 진로를 마찬가지로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과목부터 과목까지, 자, 이런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작업들이 명시되어 있죠. 자,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다? 자, 항로 표지. 자, 우리가 이제 뭐 해저 전선, 뭐 항로 표지 이런 것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항해에 도움을 주는, 자, 그런 이제 표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표지들이 각각 도로 옆에 서 있죠. 자, 그런 뭐 표지를 작업하고 있다든가, 또 해저 전선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죠? 해저 전선 또는 이제 뭐 해저 파이프를 놓는다든가. 자, 작업하고 있어요. 배를 이렇게 이제 거의 일정 장소에 이제 머물러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 인부 내려서 또는 이제 기계 내려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 밑에 이제 남옥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이제 준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자, 해사와 관련된 법규를 외우면서 이제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자, 준설은요, 자, 이 해저를 파는 작업입니다. 자, 뭐가 있다? 준설은 어떤 작업이야? 해저를 파는 작업입니다. 땅바닥을. 그죠? 자, 파는 작업이고. 자, 그 밑에 뭐 측량 여러분들 할 것이고, 또는 이제 수중 작업. 수중 작업은, 자, 다이버를 내려가지고, 다이빙이죠. 자, 다이버를 내려서 이런 작업한 작업들. 자, 그리고 밑에 뭐 항공기 뭐 발착. 항공기 발착이란 뭐 항공기를 띄우고 다시 이제 착륙시키는, 자, 이런 것들이 발착이랍니다. 자, 또는 뭐 기뢰 제거 작업. 자, 기뢰 뭐 단순히 뭡니까? 폭탄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월에 뭐, 기뢰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과목도, 자, 이 조종, 다시, 이제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한을 많이 받는, 자, 예인 작업. 자, 예인 작업은 그냥 이제, 뭡니까? 레카차야, 레카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선박이 이제 끌고 갈 때, 그 레카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 전문용어로 이제 예인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있는 없는 조종 성능 제한선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 흡수 제약성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공채분들을 위해서, 자, 흡수를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흡수는 여러분 뭐냐면,
자, 배가 이제 해상에서 이렇게 이제 떠다닙니다. 맞죠? 자, 뜨긴 뜨는데, 자, 선체의 전 부분이 이렇게 뜰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항상 요 수면의 아랫부분은 어느 정도 잠겨 있다. 맞죠? 자, 여기 이제 뭐야? 요거를 우리가 흘수. 자, 영어도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그 해상에 좀 종사를 하셔야 되니까.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드라프트라고 합니다. 그죠? 자, 드라프트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튼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이제 배를 운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눈에 보이는 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항해 때도 설명드렸겠지만, 자, 가장 무서운 적은 뭐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은 무서워하냐? 그거 아니야. 씨발, 눈에 안 보이는데 막 못 사게. 근데 이제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야이씨 한번 센팅 꼽아보고 막 그래도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어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에 있다? 바다 아래에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 흘수만큼 이렇게 잠겨 있을 건데, 자, 여기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해야 우리 배가 지나갈 수 있겠죠. 여기보다 더 얕은 데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요 배가 자, 이 흘수 때문에 깊은 수역만 가야 되는데, 자, 이 깊은 수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돼 있다? 한정돼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흘수 때문에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는 선박을 뭐라 한다? 흘수 제약선이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목포도, 제가 이제 제 고향이 목포도 개항을 정말 빨리 했습니다. 뭐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목포도 이제 아주 개항을 좀 빨리 했던, 저 일제시대 때 빨리 했던 이제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자,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다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큰 배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그렇게 이제 대도시로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수심이 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목포도 이렇게 이제 자, 수심이 이제 얕습니다. 아주 얕아요. 예를 들어서 자, 모두 이제 수심이 이제 다 10m입니다. 10m야. 그죠? 근데 아까 이제 준설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준설이 어떤 작업이었어요? 자, 땅을 파는 작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를 이제 땅을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죠? 땅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20m. 다른 데는 10m. 그죠? 자, 그러면 가령 이 배가 흘수가 자, 15m라고 좀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배는 10m인 수심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자, 어디서만 움직일 수 있다? 20m로 파든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자, 이 배는 여기서만 다녀야 되죠. 자, 이런 배들을 뭐라 하겠다? 흘수 제약선이라 하겠다. 흘수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흘수 제약선 좀 설명 좀 드렸고, 자, 볼게요. 자, 가항수역. 자, 가항수역이란 항해가 가능한 수역입니다. 자, 뭐라고? 항해 가능한 수역입니다. 자, 항해가 가능한 수역의 자, 수심 및 자, 폭이죠. 자, 수심도 있고 폭도 있습니다. 봐봐. 자, 폭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길 말하겠죠. 그죠? 자, 수심과 폭이 제한돼 있어서 내가 딱 여기 가운데로만 또는 여기 사이로만 지나가야 되는 자, 그런 자, 이 선박을 바로 자, 능력이 모두 제한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한 동력선을 바로 흘수 제약선이 하겠다. 자, 쉽죠? 그죠? 저 밑에 자, 해양시설 간단히 좀 읽어보시고, 자, 해양교통안전진단 요거 이제 가볍게 볼게요. 자, 우리가 자, 해상에서 각가지 아까 뭐 준설 작업도 있었을 것이고, 뭐니까 이제 뭐 도로도 다시 자, 소리 이제 다리도 이렇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공사를 각가지 하다 보면 자, 항행에 장애가 되는 또는 이제 항행 교통에 장애가 되는 뭐 이렇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이제 해양교통안전진단은요, 자,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자,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자, 뭘 판단한다? 자, 위험성을 판단해서 이거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작업이 바로 해양교통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볼게요. 자, 해양교통안전에 자,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각목의 사업. 그냥 공사입니다, 공사. 그죠? 자, 이런 사업을 공사인데, 자, 이런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 위험 요인을 자, 조사 측정하고 이제 평가하는 것을 자, 해양교통안전진단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좀 정의를 받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53페이지 갑시다. 53페이지. 자, 이제 항행 장애물 볼게요.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항해에 뭐가 된다? 장애가 되는 것들 말한다. 그죠? 그래서 자, 뭐가 장애물들 이런 것들 말합니다. 가령 우리도 도로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앞에 이제 화물차에서 떨어진 뭐 짐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항행 장애물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선박에서 떨어진 물건, 즉 뭐 자주된 선박, 자, 이런 것들로서 자, 선박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바로 자, 항행 장애물이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 제4조에 아까 그 바로 위에 자, 해양수산물용으로 정해진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1호부터 5호까지 뭐 떨어진 물건, 다음에 침몰, 자초된 선박. 자 침몰은요, 여러분들 알죠? 선박이 그냥 가라앉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좌초는 뭡니까? 좌초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앞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위험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 암초 있죠.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돌이 있습니다. 돌덩이 이렇게 얹힌 거 또는 이렇게 이제 얕은 수역에 얹힌 것을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좌초랍니다. 그죠? 좌초된 선박. 자 또는 뭐 좌초되고 있는 선박 또는 이렇게 이제 3호에 이제 예견된 선박. 자 그리고 이제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항행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이 되겠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통항로가 있는데 자 통항로는 그 밑에 이제 아래 거 설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제한된 시계복 있습니다. 자, 시계가 좀 어려운 단어로 좀 표현됐는데, 그냥 시야입니다, 시야. 그죠? 자, 시야가 어떻게 됐다? 제한되어 있다. 그죠? 자,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죠? 자, 뭐 때문에 안 보인다? 자, 안개, 자, 눈, 비, 다음에 이제 뭐 눈, 자, 이런 것들, 자, 사유로, 그죠? 뭐 황사도 포함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시계가 제한됐다. 자, 이런 것들 제한된 시기라고. 자, 그 밑에 이제 항로 지정 제도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로 지정 제도는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에 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수많은 항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항구의 자, 안전을 위해서 자, 뭐 때문에? 자, 안전을 위해서 자, 우리 항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제 길을 정해 줄 테니까 여기로만 들어와라. 항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항로도 지정을 해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박의 속력을 선속이랍니다. 그죠? 선박의 속력을 뭐라 한다? 선속이라는데 자, 이 속력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자, 이런 이제 항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항로 지정제도로 한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항로 지정제도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 자, 그 도시가 몇 개 있는데, 요건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선 좀 알려드릴게요. 자, 광, 부, 인. 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광은 광양. 그죠? 여기는 부산. 다음에 여기는 자, 인천.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충분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자,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 그 밑에 이제 자, 항행 중이라는 단어 볼게요. 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자, 항행 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 우선 사전적인 정의가 쭉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선박의 상태를 좀 나누자면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자, 항행 중, 그죠? 그리고 항행 중이 아닌 상태가 되겠죠. 자, 항행 중이 아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묶어서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좌초는 아까 설명드렸죠? 자, 배가 이제 밑바닥에 해저에 이제 얹힌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좌초라고 그러고. 자, 그럼 이제 정박은 뭐냐면요. 자, 선박이, 자, 바다 위에서, 자, 한 지점에 이렇게 이제 머무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앵카라고 그러는데, 자, 돛을 이렇게 이제 해저에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인이 이렇게 쭉 연결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거의 뭐 주차장과 똑같죠? 그죠?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박이랍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영어로 이제 앵커링을 하는데, 여튼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가서 이제 봐야 될 내용이니까, 자, 앵커링을 합니다. 자, 앵커링을 하겠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계류는 뭐냐면요. 내가, 자, 어떤 지점에 선박에서의 이제 줄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죠? 자, 줄을 내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여있는 상태. 자, 또는, 자, 이 바다 위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 부표 있죠? 자, 부표 떠 있는 거 봤을 겁니다. 자, 부표에다가 이렇게 선박에서 줄을 내줘가지고 묶여있는 상태도, 이런 상태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모두 이제 계류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배가 어디 한 군데 묶여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 해저 바닥이나 또는 육상에 이렇게 선체 어느 일부분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 즉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죠? 좌초도 아까 내가 해저 바닥에 이렇게 이제 얹혀 있는 상태고 해저에 묶여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정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앵커를 닻을 던져가지고 이제 묶여 있고 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류도 뭐 육상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위, 그죠? 자, 부위 같은 거에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묶여 있는 상태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라고 그러고, 자, 항행 중이 뭐 있어요? 자, 어떤 상태가 되겠다? 프리한 상태가 되겠다. 즉, 이 어떤 상태는요, 선박이 그 어느 곳에도 묶여있지 않고, 자, 둥둥 그냥 자유롭게 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이제 항행 중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항행 중이란 뭐다? 그냥
단순히 둥둥 떠 있는 상태가 이제 항행 중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이 항행 중인 상태도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태로 구분할 수 있냐면 자, 단순히 그냥 떠 있는 상태가 있고 자, 또는 내가 이제 선박에 이제 엔진이 있다고 했죠.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죠? 프로펠러를 굴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자, 대수 속력이 자, 있는 상태 자, 또는 자, 대수 속력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대수 속력은요. 자, 물에 대한 속력입니다. 자, 물에 대한 속력.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그래서 자, 이 대수 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요 아까 말했던 저 엔진 있죠. 프로펠러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프로펠러가 굴러가면 뭐가 있다? 대수 속력이 있다 표현할 수 있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가 없으면 대수 속력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제 한 가지 더 해보면 여기다가 자, 외력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외력은 뭐냐면 자, 선박을 운항하다 보면 육지와는 다르게 자, 바람도 불고 다음에 이제 조류도 있고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상이라는 이 특수성에서 이제 선박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배는 밀린다. 자동차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자동차 바퀴가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밀려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근데 배는 밀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이제 바람 많이 불 때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봤잖아. 선박도 그렇게 밀린다 이겁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외력이 더해지면 자, 그때서야 비로소 육지에서 바라보는 속력인 자, 뭐가 나오겠다? 자, 대지 속력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굳이 이렇게 이제 대수 속력, 대지 속력을 구분해 놓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바람 졸라게 불면 배는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자, 대수 속력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야, 프로펠러는 굴러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외력까지 더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자, 육지에서 바라보는 대지 속력이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여튼 자, 이론서 와서 자, 항행중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항행중이란 자, 선박이 다음 어느 하나에 자, 해당되지 않는 상태를 바로 항행중이라 하겠다. 그러면 자, 항행중이 아니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자, 항행중이 아니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자, 바로 좌초. 자, 그 밑에 이제 다목 있죠. 다목 얹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좌초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다목 좌초. 그리고 이제 뭐 순서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이론서대로 볼게요. 자, 감옥이 이제 정박 나오죠. 감옥이 정박 나오고 자, 두 번째 이제 남옥. 자, 계류 시설에 이제 메워놓은 상태 이거를 뭐 계류를 합니다. 그죠? 자, 계류. 자, 다목에 이제 얹혀 있는 상태. 요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좌초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아닌 상태가 바로 자, 항행중이라고 표현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히 항행중은 어떤 상태야? 물에 둥둥 떠 있는 프리한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가 이제 항행중이 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길이 갑니다. 자, 길이는요,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선박의 자,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전체 길이를 말하는데 다만 옆에 자, 최전방이나 최후방에 이렇게 돌출물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까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포함인지 제외인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 밑에 자, 폭 갑니다. 자, 폭은 뭡니까? 좌우 너비를 말하죠. 그죠? 좌우 너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그 밑에 이제 통항분리제도 갑니다. 자, 통항분리제도는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도로에 그 중앙분리대 있죠. 자, 똑같은 제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바다를 나가면요. 자, 바다에 자, 우리가 이제 도로는 이렇게 이제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우회 차로고 여기가 뭐 차로가 어딘지 다 표시를 해놔죠, 페인트로. 근데 바다 나가면 그런 표시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없기 때문에 선박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도 많이 나는 수역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로를 직접적으로 지정해주는 수역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뭐 도로 이제 중앙분리대 같은 걸 이제 도입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 해상에 나가오면 자, 직접적인 이렇게 이제 마킹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뭘 보고 여기가 이제 통항분리제도가 이제 적용됐느냐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이제 바다의 지도라고 불리는 저 뭡니까? 해도죠. 자, 해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배를 운항을 할 때 요 해도를 보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도 이제 내비게이션 같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바다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제 항해하면 우리 배가 이렇게 이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통항 분리도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통항 분리제도 보겠습니다. 자, 통항 분리제도는 선박이 이제 결국에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통항로를 합니다. 통항로. 자, 통항로 뭐라 한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한쪽 구역만 자, 설정해 놓은 게 통항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자, 그 밖에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자, 한쪽 방향으로만. 자, 그러면 자, 우리 육상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로 자, 우측 통항이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여기 갈 때는 우측 통항, 여기서는 이제 우측 통항. 아까 그래서 자,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통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항로를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가 바로 통항 분리 제도가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통항 분리도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분리선 또는 분리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중앙 분리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림에 좀 표시해 보면 방금 제가 가운데 그렸던 요거 있죠. 자, 요게 뭐가 되겠다? 분리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분리대라 그럽니다. 대형. 그죠? 분리대라 그러고. 자, 요게 이제 너무 좁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두꺼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선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분리선이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넓으면 좀 넓으면 분리대, 좀 얇으면 선처럼 표현됐으면 자, 분리선이겠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밑에 자, 연안통항대 보겠습니다. 연안통항대는 뭐냐면 봐봐. 자,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물결처럼 해놓은 게 여기는 육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육지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바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뭐 해역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제도를 설정해 놓은 곳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외측 경계선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외측 경계선하고 육지 사이 요 수역 있죠? 요 수역. 그죠? 자, 요 수역을 우리가 자, 연안 근처에 있는 통항대라고 해서 이제 연안 통항대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연안 통항대 보겠습니다. 연안 통항대는 자, 통항 분리 수역에 봐봐. 자, 통항 분리 수역 요거죠? 통항 분리 수역에 어디입니까? 자, 육지 측 경계선, 요 경계선입니다. 자, 요 경계선하고 자, 요 해안선 사이의 수역, 요 수역 있죠? 자, 요 수역을 뭐라 하겠다? 자, 연안 통항대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자, 예인선열 가기 전에 자, 그 위에 이제 아까 자, 통항로 제가 빼먹었을 겁니다. 자, 통항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바로 중앙분리대와 여기 사이에 설정된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는 요 구간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통항로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요렇게 한쪽 방향으로 통하니까 여기도 통항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통항로는 뭐다? 한쪽 방향으로만 자, 이렇게 이제 선박이 진행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자, 통항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통항로에서 중요한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선박이 갈 수 있겠다. 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예인선열 갑니다. 예인선열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자, 예인이란 자, 어떤 작업을 말한다? 한 선박이 이렇게 이제 다른 선박을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작업이 바로 예인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레카차를 부릅니다. 언제 레카차 부릅니까? 사고 났을 때. 사고 났다는 거는 차를 움직일 수가 없을 때죠. 또는 뭐 차가 빵꾸 났다거나 아예 뭐 엔진이 퍼졌다거나. 그죠? 그래서 자, 뒤에 끌려오는 선박은 주로 이제 어떤 선박이 되겠다? 자, 고장난 선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선박을 자, 예인선이라고. 자,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선박을요. 우리가 이제 자, 피예인선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가 붙으면 당하는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자, 피예인선 또는 예인선 이렇게 부르겠다. 알겠죠? 그래서 예인선열 보겠습니다. 예인선열은 자, 선박이 이렇게 이제 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미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고장난 선박이 이렇게 있고 뒤에서 이렇게 밉니다. 그죠?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자, 이때의 뭐 선단 전체를 말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쪽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대수속력 아까 설명드렸죠? 봐봐. 대수속력 아까 설명드렸을 때, 자,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수속력은 프로펠러. 결국 뭘 말한다? 엔진을 말합니다. 엔진이란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이제 추진기라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자, 추진기관에 의해서 낼 수 있는, 자, 물에 대한 속력을 뭐라 한다? 대수속력이라 한다. 근데 이 대수속력은요, 자, 특이한 게, 우리 배에서 추진기로 만든 속력이건 다른 배에서 만든 속력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배가 아까 요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 근데 앞에서 끌고 가죠. 앞에서 지금 예인선이 프로펠러를 열심히 굴려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는 대속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굳이 요 프로펠러, 우리 프로펠러의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내용 볼게요. 자,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 물에 대한 속력이니까 대수입니다. 그죠? 자,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 우리 선박 또는 자, 다른 선박에
추진장치, 즉 엔진이죠. 그죠? 그래서 자, 추진장치에 의한 작용으로 자, 선박의 타력, 그냥 힘입니다. 힘. 그죠? 그래서 자, 힘을 바로 자, 대수 정리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죠? 자, 정리됐고. 자, 그 밑에 이제 적용 범위 오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적용 범위란 자,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자, 그게 이제 관한 내용이 바로 적용 범위입니다. 그죠? 제 3조 볼게요. 자, 3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을 같이 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자, 요약집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요약집 보시면 자, 요약집 몇 페이지입니까? 자,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자, 요약집 8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보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맨 위에 자, 1장 총칙이 있습니다. 그죠? 총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소제목, 목적이 있고 그 밑에 뭐 적용범위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론서 그 진행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쭉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같이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어디라고 했냐면 자, 적용범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상안전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이 법은 자, 각 호, 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선박과 자, 해양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다음 1호부터 4호까지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 볼게요. 자, 대한민국에 이제 영해 내수라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인, 자, 우리나 이제, 그 바다에서, 자, 구획 설정부터 좀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삼면이 바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해양에서의 이렇게 이제 구획이 있습니다. 구획이. 그래서 이제 그 구획을 나누는, 자, 기준점이 되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선을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이제 기선이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선. 그래서 구획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이 이제 기선이라는데, 여튼 자, 이 우리나라 이제 그 바다 삼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여기 동해안이죠. 여기 남해안입니다. 서해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자, 동해안은 해안선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완만하고 좀 반듯반듯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는 자, 해안선 자체가 바로 자, 기선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기준이 되는 선이 자, 해안선이 되겠다. 자, 어디에 있어서? 자, 동해안 쪽은. 그죠? 자, 근데 자, 남해안과 이제 서해안 오면요. 서해안 쪽 오면 어떻습니까?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하고 또 어때요? 자, 섬도 졸라 많죠? 그죠? 섬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똑같이 해안선? 아니겠죠? 그죠? 자, 해안선이 안 되고, 자, 여기는 특정 기점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특정 기점 연결해 주는데 대부분 이제 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특정 기점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 특정 지점과 지점을 연결했다. 자, 그 선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자, 직선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를 뭐 우리가 자, 정확히 말하자면 뭐 직선, 기선. 자, 또 여기는 해안선을 자, 기선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이제 자, 통상기선이라고 좀 부릅니다.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튼 이제 기선이 있는데, 자, 이 기선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자, 바다에 자, 구획이 나눠져 있다고 했죠. 자, 구획이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구역은 자, 12해리까지입니다. 자, 몇 해리다? 12해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어디에서부터 항상 기준이 되는 선 어디입니까? 기선이죠. 자, 기선에서부터 자, 몇 마일? 자, 요 구간을 우리가 자, 0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0해의 지위는 어느 정도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땅을 그냥 좀 더 유식하게 뭐라 합니까? 영토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 영토, 우리 땅. 그리고 0해는 우리 바다. 그죠? 그래서 영토, 0해. 즉, 영토와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거의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또는 야,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바다 구역이 바로 뭐라고 했다? 영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해 시험을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야.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나중에 뭐 예외적인 상황도 그때 배우겠지만, 여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자, 기준이 되는 선 뭐라고 했습니까? 기선이라고 했죠. 자, 기선에서부터 자, 이번에는 그 두 배인 자, 메테리까지 이 4일인데, 다만 자, 영해는 제외합니다. 영해를 제외한다면 여기 그림사로 오자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자, 접속수역이라 합니다. 자, 뭐라 한다? 접속수역. 그냥 영에 접속되어 있어서는 이제 접속수역이다. 자, 인접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자, 항상 기준이 되는 선 뭡니까? 기선이죠. 자, 똑같이 이제 기선에서부터 자, 이번에 몇 마리냐? 자, 메테리까지.
200캐리까지. 그죠? 자, 200캐리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자, 이 EZ라는데 자, 여기 EZ는요. 자,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이 0해만 제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엄연히 보자면 EZ는 접속 수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되겠다. 그래서 자, EZ 요거는 우리가 이제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 합니다. 그죠? 베타적 경제 수역. 나중에 이제 요거 EZ 플랜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죠? 뭐 익스클러시브 이코노믹 존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자, 익스클러시브 뭐 베타적인 자, 이코노믹 경제적인 뭐 존 수역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정확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이제 수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자, 기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다를 구분할 때 기준선이 있다고 있습니다. 자, 기준선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른다? 기선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기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자, 여기를 뭐라 한다? 통상 기선이라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남해안과 서해안 같은 경우는 자,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특정 지점을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연결해서 뭘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자, 그거를 이제 기선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뭐라 한다? 직선 기선하겠다. 그래서 자, 이 기선을 기준으로 자, 메테리까지 12일까지는 자, 뭐라 하겠다? 0해라 하겠다. 그리고 다시 기선을 기준으로 자, 메테리까지 24일까지를 접속 수역이라는데 다만 어딘 제외하고 0해는 제외한 수역을 바로 접속 수역을 한다. 다시 자, 어디 기준으로? 기선을 기준으로 자, 메테리까지 200캐리까지 수역 중에 자, 마찬 어딜 제외하고 0해를 제외한 이 수역을 우리가 이제 베타적 경제 수역 자, EZ를 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내수가 나야 되겠죠? 자, 내수는 눈치채야 됩니다. 자, 그 내자가 무슨 내자가? 안 내자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기선 안쪽에도 자, 이 기선 안쪽에 수역이 있어 없어? 있죠. 자, 바다인 수역도 있고 또는 이제 자, 강, 호수와 같은 이런 이제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수역을 자, 뭐라 하겠다? 모두 내수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땅과 같은 정말 중요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수역은 여러분들이 봐도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자, 뭡니까? 영해와 자, 내수가 있겠죠. 자, 영해와 내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씨가 내 땅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적용 범위라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적용해야 할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라고 이제 지칭되는 것은 우리 땅 어디까지? 영해랑 내수까지. 알겠죠? 그래서 자, 영해 내수. 자, 그래서 자, 영해 내수 안에 있는 선박. 근데 다만 자, 괄호 안에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선박이 갈 수 있는 곳 없는 곳 따져야겠죠. 갈 수 없는 곳까지 굳이 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자, 갈 수 없는 자, 하천 호수 등은 자, 제외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안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눈치채야 되는데 자, 국적에 대한 구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영해 및 내수 안에 있는 영해 및 내수 안에 있는 자, 외국 선박이건 한국 선박이건 자, 무조건 적용하겠다. 왜? 우리 집에 안에 들어왔으니까. 알겠죠? 자, 우리 집 안에 들어왔으니까 남의 새끼건 우리 새끼건 무조건 내 법을 따라라.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전문 용어 속지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 밑에 보시고 자, 쭉 갑니다. 이제 이어오면요. 자,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자,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면 자, 영해랑 내수 밖에 있는 해역.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제외한 해역이니까 그 바깥에 있는 해역이죠. 그죠? 자, 바깥에 있는 내 새끼는 마찬가지로 우리 밖에 있어도 내 법을 따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제외한 해역에 있는 자, 대한민국 선박. 즉, 대한민국 선박은 우리 집 밖을 나가도 우리 집 법을 따른다. 알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제 3호 갑니다. 자, 베타적 경제수역 봤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약칭으로? EZ라고 했죠. 그죠? 자, EZ에 있는 자,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키는 선박도 자, 장애물, 뭐 제거 책임 이런 것들 봤습니다. 적용받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도 우리 구역이니까. 그래. 자,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이제 영해나 내수와 같이 우리나라 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베타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광물들, 뭐 자원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역들이 바로 베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애물 발생시켰으니까 뭐 장애물 치워라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해물, 장애물 발생시킨 선박. 그리고 밑에 이제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타적 경제수요 또는 자, 대륙붕이 있는 해양시설이 있는데, 자, 3호, 4호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대륙붕 나왔죠. 자, 대륙붕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한, 나중에 정확히 배우겠지만, 자, EZ 있죠. 자, EZ 그 아래에 있는 해저 부분을 대륙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대륙붕이란 어디 아래에 있다? EZ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해저 부분을 이제 대륙붕이라 좀 그 정도로 좀만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쭉 갑니다. 자, 다 패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6조 보겠습니다. 자, 6조 보시면, 자, 국가회사 안전기본계획.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이제 뭐 사지선당에, 자, 선지로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이 법의 출제 누구라 그랬죠? 해양수산부 장관이라 했죠? 그죠? 해양수산부 장관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회사 안전 증진을 위해서, 자, 국가회사 안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수립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항행 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은 자, 동그라미 이제 10년 단위로. 자, 우선 쭉 한번 볼게요. 자, 밑에 7조 갑니다. 자, 똑같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기본계획, 아까 그 위해서 이제 5년 단위로 세야 된다고 했죠. 자, 이 기본계획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자, 매년, 동그라미, 자, 매년, 자, 시행계획을 자, 수립 시행해야 된다. 시행은 매년, 기본은 5년.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밑에 마지막 갑니다. 자, 7조 3. 자, 국제해사기구의 이제, 자, 감사 대응계획. 자, 4번 있죠. 자, 1항 보면, 자, 해양사무 장관은, 자, 국제해사기구가, 자, 이렇게 이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자, 동그라미 몇 년마다? 7년마다 이제 수립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5년, 10년, 7년, 아씨, 헷갈려 죽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점만 다 하셔야 할까요? 자, 요약점 보시면, 자, 오른쪽 아래, 맨 오른쪽 아래 한번 봐볼게요. 자,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정리돼 있을 건데, 자, 요거를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행계획은 무조건 매년이에요, 매년. 시행계획은 무조건 매년이고, 자,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기본계획이 무조건 거의 5년이고, 자, 10년짜리, 5년, 7년짜리는 거의 없어요. 자,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접근하려면, 10년, 7년짜리만 그냥 가볍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몇 년이다? 5년이다. 시행계획은 매년이 되겠다. 그래서 10년, 7년짜리는 좀 툭툭 이제 하나씩 튀어나온 놈들이니까 자, 그 놈들만 특별하게 한 번씩 보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자, 어느 법이든 이렇게 이제 뭐 기본계획, 시행계획 나올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동그라미만 치고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3장. 자, 수역 안전관리 갑니다. 자, 보호수역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수역 이 표지를 봤을 때,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자, 보호수역이란 말 그대로, 자, 보호를 하기 위한 수역입니다. 자, 선박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자, 그런 수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수역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OT를 좀 했었어야 했는데, 잠깐, 여러분들 이제 요 프린트 있죠? 자, 해서법규 공부는, 요거, 아까 했었어야 했는데, 잠깐 빠뜨려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만. 자, 아까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걸 좀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신고인지, 뭐, 등록인지, 허가인지, 면허인지, 이런 것도 좀 구분하라고 했는데, 요거 간단히 좀 구분만 좀 해볼게요. 자, 행정행위는요, 뭐, 인허가 절차라는데, 자, 허가, 뭐 인가, 뭐 승인, 등록, 자 신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허가, 인가, 승인은요, 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거기다가 자 행정기관에 자 허락까지 득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제 뭐 허가, 인가, 뭐 승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허가받는다는 표현이 이제 허락받는다고 했죠. 요게 이제 지금 뭐 순서별로 뭐 좀 강력한 순서별로 제가 이제 왼쪽에 좀 배치해 놨는데 자 허가, 인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건까지 갖춰서 내가 자 허락을 좀 받는 것이 이제 허가, 인가, 승인 자 이런 것들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누구나 갖고 있는 자 뭐가 있어요? 자 면허가 있죠. 자 면허는 자 허가 쪽에 가까운 좀 행위입니다. 허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면허 따기 위해서는 자, 아까 이제 요건이 좀 필요하겠죠.
자, 요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이제 면을 땄겠지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 봤습니까? 신검도 봤죠. 자, 신검도 봤고, 자, 면을 따기 위해서 뭘 땁니까? 자, 필교 따고, 다음에 뭘 또 땁니까? 자, 안에 이제 뭐 장내 주행도 보고, 다음에 이제 도로 주행도 봅니다. 그래서 자, 갖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건이랍니다. 자, 요건을 갖춰서 내가 이제 그 행정기관장한테 제출하면 거기서 아, 이 새끼 됐구나. 그때서 이제 허락이 떨어지고 그때서 이제 면허증이 나오는 자, 이런 절차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각가지 뭐 면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한 면허, 그러니까 면허와 허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어느 요건을 갖춰서 내가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장비 설비했는지 어떤 요건 갖췄는지 이런 거 다 갖춰서 서류 만들어야겠죠. 서로 각각 내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허락을 해주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허가, 자, 인가, 승인, 다만 면허, 자, 이런 것들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좀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도 갖춰서 이제 같이 확인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등록 신고에 있는데, 자, 등록은 자,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회원 등록. 그럼 여러분들 많이 접했던 거잖아. 회원 등록, 헬스장 등록. 그죠? 내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죠? 내가 그냥 이름만 등재해 놓는 것이 다 등록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신고입니까? 신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뭐예요? 그냥 알리는 행위예요, 내가 신고하는데 뭐 허락받습니까? 아니죠. 그냥 신고란 단순히 그냥 알리는 행위 정도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허가, 인가, 승인은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죠? 허락을 받아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행위라면, 다음에 뭐 등록이나 신고는, 그래서 등록은 그냥 명부에 기재하는 것, 다음에 신고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알리는 정도. 자,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론서 가서, 자, 그 밑에 이제 예시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호수역이 나왔는데, 자, 보호수역 아까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뭘 받는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허락에 대한 행위가 뭐가 되겠다? 행정행위가 허가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입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입역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자, 이 법의 주체가 누구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권한도, 자, 누구한테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그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다음에 이제 내가, 자, 이 보호수역을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는 사람도 누가 되겠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다. 다 이어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좀만 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론서 갑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이랍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이런 저 해양시설 부근구역에서 자, 선박의 이제 결국 이제 안전을 위한 거죠. 자, 안전을 위해서. 자, 또는 자, 해양시설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자, 보호수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자, 보호수역은 누가 설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정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집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 요약집 활용 이제 첫 시간만 좀 할게요. 자, 이제 8페이지에 자, 3장 수역 안전관리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칸 왼쪽 두 번째가 이제 보호수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역 보면 그 밑에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설정 돼 있죠. 자, 설정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자, 입역도 자, 누구의?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핵심 키워드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시라 봅니다. 그죠? 다시 이론서 넘어와서 자, 이해한 겁니다. 자, 누구든지 자, 보호수역에 자, 입역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마찬가지로 자, 누굽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자, 허락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뭐 절차적인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자,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히 입역을 좀 허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뭐 입역은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보충 박스 갑니다. 자, 시행령 제5조. 자, 이제 절차적인 내용도 제가 30%의 비중으로 좀 봐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면 자,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가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보호수역을 설정해놨으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알리는 행위, 즉 고시도 해야 됩니다. 자, 고시란 알리는 겁니다. 알려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 바다의 지도가 있다고 했죠. 자, 바다의 지도 뭐라 그럽니까? 해도라고 하죠. 자, 해도에도 어떻게 한다?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고시도 하고 해도에도 표시해야 되는 자, 그런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무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 제5조 갑니다. 자, 보호수역에 이제 입역 허가가 있는데, 자, 이랑 자, 보호수역에 자, 입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 이랑 그래서 그 밑에 쭉 넘어가지고 자, 보호수역 자, 입역 허가 신청서를 자, 이 해양수산부 장관 밑에서 각각 이제 관할 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서해, 뭐 남해, 동해 이렇게 각각
구획이 이제 분할이 돼 있을 건데 그 밑에 해양수산부장관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누굽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청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약으로. 지청장에 이렇게 이제 자, 제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된 이런 서류원부도 있죠. 자, 서류원부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큰 통으로 자, 더 누가 한다? 자, 관할 지청장 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뭐 지청장이라는 자,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자, 그리고 이제 지방해양경찰청장도 나올 건데 자, 그거 구분하는 건 좀 쉽습니다. 그 법의 주체를 보면 돼요. 그 법의 주체. 자, 해양사무장의 주체다. 그럼 그 밑에 이제 지청장은 누구겠어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어 있고, 자, 해양경찰청장이 주체다. 그 밑에 지청장은 당연히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 보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구조 갑니다. 자, 보호소역에 이제 입역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랑 뭡니다. 자, 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자, 8조 2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이제 보호소역에 들어가려면, 자, 원칙은 뭐야, 원칙? 자, 원칙은 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자, 시험에 종종 내는 포인트가 자, 이런 자, 예외 사항들을 이제 출제한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불구하고란 말은 그 예외가 된다는 얘기야. 자, 불구하고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역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원칙은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사유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 뒷시간에 할게요.